자, 반갑습니다. 8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단 3차와 그리고 4차와 같이 차수가 높은 방정식은 보통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 71쪽에 3차, 4차와 같이 차수가 높은 방정식은 항상 이것 먼저 하고 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그렇죠.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풀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인수분해를 먼저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 방법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 치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 번 복습을 했으니까 지금은 생략을 하겠고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것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최고차항 계수부터 적으면은 1,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3차항 계수가 없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2 적고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하는 법 복습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는 원래 무엇에 바로 상수항에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바꾼 것을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는 거더라. 그쵸? 그 중에 특히 이 계수들의 합이 이 숫자 계수들의 합이 0일 경우에는 1을 먼저 조립제법에 시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니까 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1 가지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깔끔하게 0으로 떨어지니까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2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한 번 더 해봐도 되고 항상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이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지우고 그냥 다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2는 아닌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시도할 만한 게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 생각에는 마이너스 1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수를 굴려야 얘네들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1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생각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을 해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해서 안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 해볼 차례죠. 자, 해보니까 과연 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해서 됐고 자, 여기는 사실 조립제법을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거 x-3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 마이너스 2 가지고 한 번 더 그냥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나온 이 녀석들로부터 우리 인수를 다 알 수 있죠. 1 해서 됐다는 말은 인수가 x-1이란 얘기고 마이너스 2 해서 됐다는 얘기는 인수가 x-2 즉 플러스 2란 얘기입니다. 이제 시험 치면 이 녀석을 x-2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x에서 이 녀석을 빼줘야 됩니다. 다음 여기는 그냥 x-3이라고 그대로 쓰는 거죠. 상수항, 1차항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이 보라색 숫자들이 모두 이 4차 방정식의 인수들입니다. 인수들. 그래서 이 인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0을 인수분해하면 저기 왼쪽에 있는 보라색 숫자 식들을 다 곱해주면 되죠. x-1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2는 두 개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근을 구하라는 말이죠. 일단 하나, 둘, 세 개 곱해서 0이 됐다는 말은 이게 0이 되거나 즉 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즉 x가 3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즉 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러한 x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거나 또는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데,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n차 방정식은, 즉 차수가 n이면 이러한 방정식은 우리 실수, 허수 다 합한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몇 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n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항상 복소수 범위에서는 차수만큼의 개수의 근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3개인 것 같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인데 근을 4개를 가져야 되는데 3개,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가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근인 경우에는 중복된 근이다 라는 뜻에서 중근이라고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총 근이 4개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중근은 중근이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이꼴 1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 오메가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72쪽에서 3차 방정식 x 세제곱 이꼴 1의 이제 허근, 얘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름을 특별하게 붙인다라고 했었죠. W 같이 생겼지만 사실 읽을 때 그리스 소문자로서 오메가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보통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냥 편하게 뭐 오메가 문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풀어도 되지만 좀 뭔가를 많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쭉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x 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나온 식, 즉 오메가 세제곱 이꼴은 1. 이런 게 이제 문제 풀 때 쓰인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려면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x가 1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근 오메가는 이 식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말은 요약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과 이 이제 서로 허근이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냐면 두 개의 허근은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근은 사실 오메가의 켤레인 오메가 바가 됩니다. 이 사실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면 그냥 요 방정식의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나온 식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1은 0. 요 식이 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굳이 좀 이항을 해가지고 좌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이거나 저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기 쉽지만 일단 따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지금 잘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 수 있을 때 그 두 근의 관계를 계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죠. 이것도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좀 이게 쓰입니다. 자, 선생님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난 그냥 오메가 값을 일일이 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억지로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인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오메가 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오메가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면은 루트 아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루트 3i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근이죠. 요 방정식에. 근데 그 방정식 중에 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메가가 이 값이 플러스일 때 아니면 마이너스일 때 둘 중에 무엇을 오메가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플러스일 때의 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파는 그거의 이제 켤레가 되겠죠. 밑에 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성질, 일단 뭐 1번을 얻었고, 그 다음 2번을 얻었고, 그 다음 3번으로부터 4번을 얻었고, 그 다음 근각계수로부터 5번을 얻었고, 굳이 오메가의 값을 일일이 구하고자 한다면 이제 6번도 얻을 수 있겠죠.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문제 풀 때 이것들을 다 스스로 추론을 해낼 수 있으면 이 오메가 관련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정식은 x세제곱 이꼴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x세제곱 이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주고 이것의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식 대신에 이 식 대신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얻을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자 풀면 되니까 그냥 이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다뤘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사실로부터 이제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얻어지니까 당연히 이 성질도 쓰일 거고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두 개만 가지고도 풀립니다. 그래서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1제곱 플러스 오메가 102제곱 이제 이것을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설명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1번, 4번으로 적은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면 오메가 위에 있는 요 차수 또는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메가의 지수를 낮춰야 할 때 우리 지수가 클수록 굉장히 복잡한 수죠. 지금처럼. 근데 저 지수를 낮춰야 할 때는 주로 1번과 4번을 씁니다. 왜? 지수가 3인 것을 무엇으로 상수항으로 낮출 수가 있고 지수가 2인 것은 지수가 1인 수로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개씩을 준비를 해서 이것의 지수를 100, 101, 102가 아니라 쉬운 수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뭐 차수 낮추기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지수라고 했지만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100을 제일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일단 99로 좀 묶어보면 되겠죠? 그럼 오메가의 99제곱으로 묶으려면 여기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이 되겠죠. 물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럼 다시 적으면 오메가의 99제곱은 또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여기가 좀 뒤에서 오메가 제곱부터 적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되죠. 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어느새 100, 101, 100이라는 복잡한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나니 이 부분이 얼마더라? 0이더라. 그리고 얘가 얼마더라? 1이더라. 따라서 이 숫자는 간단하게 1 곱하기 0이 되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0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수를 이렇게 3과 2로 낮출 수가 있었죠. 상수항과 2차로 낮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차수를 낮춰가면서 지수를 낮춰가면서 간단한 수로 바꿔서 내가 아는 가장 간단한 값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개수에 k가 들어있어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근이 모두 실근이라는 말은 실수라는 말은 사실 실근을 말하는데 어떤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허근도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3차가 아니라 어디에서 했냐면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과 그 x 2차 함수와 자, 2차 방정식의 근 판별과 그리고 똑같은 함수식을 가지는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거 교과서 어디에 있냐면은 59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2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갖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하다면 이제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만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세 유형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때 근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의 이 x값이 다 근인데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판별식은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 중복된 근을 가지죠. 참고로 중복된 근, 중근 역시 실근입니다. 그 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는 x축과 만나는 점의 숫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아니라 뭐만 허근만 두 개를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게 뭐다? 3차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배운 내용 우리가 써먹으려면 이 3차식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조립제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개수들을 다 들고 오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할 때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 왼쪽 끝에 들어가는 숫자는 항상 뭐더라? 저 끝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k의 약수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도 되고 뭐 k가 들어가도 되고 뭐 마이너스 3k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3만 들어가도 되고 지금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수에 k가 들어갔을 때 어떤 문자가 들어갔을 때 조립제법을 좀 힘들어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끝에 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항이 두 개인 식이 만들어지면 결코 더해서 0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항을 계속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플러스 뭐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로 떨어지게. 근데 여기는 지금 항이 두 개짜리죠. 그래서 문제는 뭐 얘야 그대로 1로 내려오는데 두 개 곱해서 이제 얻은 수를 여기 적었을 때 이 밑에가 항이 한 개짜리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론 걔는 숫자가 아니어야겠죠. 그럼 또 더해서 항이 두 개가 될 테니 뭔가 k 같은 것이 남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 숫자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k만 남으니까 항이 하나가 맞죠. 근데 여기 3이 되려면은 여기는 1이고 두 개 곱해서 여기 3이 되려면은 애초에 뭘 시도해야겠어요? 3을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3을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뭐가 돼도 괜찮냐면은 플러스 k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역시 항이 하나가 나오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가 k가 되려면은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k를 집어넣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후보가 두 개로 압축이 된 거죠. 자, 두 개를 차근차근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k 되고 k 되고
자, 역시 항이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더해서 0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K는 아닌 것을 알겠고, 그럼 이제 사실은 답은 뭐다? 3을 시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조립제법을 하면은 확실히 0이 나오죠. 그래서 개수에 K가 들어갔을 때 조립제법을 쉽게 하는 방법이었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다 끝났죠. 여기 3을 해서 성공했으면 무슨 인수를 가진다? x-3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고, 여기는 식이 뭐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3k라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됩니다. 얘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이 일단 3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근인 거는 분명하고, 이 방정식 전체가 무엇만을 가지려면, 실근만을 가지려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겠다. 이것도 모두 실근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실근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 세 케이스에서 실근만을 가지는 건 케이스는 여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작거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정리를 해두라 했죠. 문제 풀 때 자주 쓰인다고.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것만 풀면 문제 다 풀었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요 방정식 부등식만 풀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의 k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등식 이게 기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해야 되고,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k 값을 고르면은 여기 빗금친 부분이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답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의 그대로 숫자만 바꾼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고,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간 부등식입니다. 2개 이상. 지금 2개 들어갔죠? 자, 이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라 했냐면은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풀라 했습니다. 경우를 어떻게?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0이 되는 x값.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x값이 이제 0 되려면은 절대값 안이 0 되려면 x값이 1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러한 x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x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속하나요? 웬만하면 1은 이제 1보다 작다 보다는 1보다 크다 쪽에 등으로 포함을 시켜달라 했고, 마이너스 1 역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도 여기에 등으로 포함시켜서 모든 실수를 여기 세 경우로 나눠달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언급할 거는,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이고, 사실 정석이죠. 교과서 그대로. 근데 지금 이 대단한 평가에서는
사실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편법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풀이 뭐 이런 서술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답만 찍으면 되는 모의고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안에 이 부분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부분도 음수가 되죠. 혹시 이게 잘 헷갈리면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진짜로 극단적으로 작은 거 하나 예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x가 뭐 마이너스 100만 이런 거 당연히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되고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절대값 관련해서 뭘 배웠었냐면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없애는 쪽으로 절대값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식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절대값 안에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절대값을 없애고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서 이제 식의 측면에서 부호를 바꾼다는 말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x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죠. 그 다음 얘도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인데 다만 경우 1에서의 답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1과 여기서 나온 답을 어떻게 공통 부분만 뽑아내면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경우 1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똑같이 경우 2와 경우 3에 대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우 2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식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 때는 사실 이렇게 느긋하게 풀면 좀 곤란합니다. 연습해서 지금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나오죠. 그러면은 식이 이제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달고 나오죠. 해서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랑 마이너스 x랑 없어지니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x값이 무엇이든 항상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x값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했습니다.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경우 2에서 나온 답과 경우 2의 원래 범위에 역시 뭘 구하자? 공통 부분을 구하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우 2에 대한 답입니다. 자, 경우 3은 좀 쉽죠. 모든 절대값 안에 게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서 절대값 없애고 그대로 적으면 되죠. 따라서 x-1 플러스 x 플러스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역시 이 답과 원래 범위의 공통 부분을 고르면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어떻게 해라? 합치라고 했죠. 자, 합치는 것도 한 번에 합치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 수직선 상에 찍고 자, 기역 표시하고 니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디귿 표시하고 이 기역, 니은, 디귿 모두에 이제 해당하는 이만큼이 답이 된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힘들게 푸는 게 교과서 방식이었고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그래프만 그려도 사실 편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일단 이 그림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이제 x의 범위를 1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고 이제 편법이라서 여기에 어차피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주위로 정수를 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대충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만족하는가를 가늠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원래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의 그래프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x에서 1까지의 거리, 그게 이것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요거는 x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두 개 더해서 4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x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1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세요. 간단하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 그냥 2죠? 4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은 이 x값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2. 그 다음에 1까지의 거리는 그냥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역시 2니까 1 역시 그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1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한번 해봅니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3. 그 다음에 1까지의 거리는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딱 4가 되어서 범위를 만족합니다. 그 말은 이 2보다 먼 값은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도 될 거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보다는 멀면 안 되겠고, 요 안에 범위가 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구한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답이 5개 되겠죠. 참고로 아까 여기서도 답은 5개 되겠죠. 정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래 풀든 저래 풀든 답은 사실 나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 절대값 2개 들어간 부등식에 정수 개수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연습을 해서 모의고사에 혹시 나오면은 그냥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 풀어서 이제 올렸고, 그 다음 12번부터 더 중요한 문제가 올라오니까 영상을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